미국 출신의 전자기기 브랜드 애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애플은 인터브랜드가 2019년 선정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구글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2019년 기준 브랜드 가치는 자그마치 2,342억 4,100만 달러인데요. 아마 애플 창립자들은 차고에서 애플 1을 만들면서 이 정도까지 회사가 성장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애플은 유명하고 널리 잘 알려졌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재미있는 사실들은 꽤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플의 이야기는 1976년부터 시작됩니다.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와 친구 사이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을 창립합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검토나 서류 등을 맡았던 로널드 웨인이 애플 지분의 10%를 받고 애플에 합류하게 되죠. 그해 4월 1일 회사를 차린 이들은 첫 번째 컴퓨터 모델인 애플 1을 개발하고 이듬해인 1977년 애플 2를 세상에 내놓고 애플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참고로 맨 처음 출시되었던 애플 1 컴퓨터는 25대밖에 만들지 않았을 만큼 애플의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2013년 38만 7천 달러, 하나로 4억이 넘는 가격의 경매에서 판매되었죠. 애플이 첫 번째로 만든 애플 1 컴퓨터의 제조 비용은 666.66달러였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음모론자들은 한동안 애플이 악마의 기업이라는 말을 했었죠. 로널드 웨인은 창립 당시 받았던 애플 지분의 10%를 나머지 두 창립자에게 단돈 800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스타트업이었고 웨인은 본인이 회사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걱정해 애플을 손절했죠. 이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애플의 세 번째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애플의 주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참고로 로널드는 본인이 주식에 매각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애플은 리사와 매킨토시를 내놓으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1983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요. 이후 차례대로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애플은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팟과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가 보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던 그는 사후에도 애플을 대표하는 사나이로 자리잡았지요. 독단적이고 오만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그가 현재 애플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애플은 1996년 게임기도 만들었습니다. 피핀이라는 이름의 이 게임기는 전 세계에서 42,000대만 팔리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잘 나가던 스티브 잡스도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임명한 CEO의 손에 의해 말이죠. 1983년 당시 펩시의 최고 경영자였던 존 스컬리는 잡스의 스카우트로 애플로 이직하게 됩니다. 과거 그는 펩시에서 일하면서 만년이 든 펩시를 코카콜라와 동급으로 끌어올렸다고 평을 받을 만큼 유능했죠. 하지만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던 잡스와 철저히 현실적이었던 스컬리는 경영과 제품 출시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했고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 애플의 의사회와 스컬리가 1985년 30살의 잡스를 쫓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잡스가 떠난 이후 갖은 우여곡절을 겪은 애플이 다시 그를 불러들였고 이후 회사는 다시 날개를 달기 시작했죠. 이제 애플은 에콰도르와 리비아, 이라크의 GDP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2019년 4분기에만 1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저도 딱 이 정도만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을 상징하는 것이 잡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입 베어먹은 사과 로고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만큼 유명하죠. 이 로고는 1977년 처음 탄생했는데 회사의 디자이너였던 롭 제노프가 이 로고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사용된 로고는 무지개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당시 출시된 애플2가 최초의 컬러 모니터를 포함한 컴퓨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숨겨진 창립자 로널드 웨인이 그린 로고가 사용되었죠. 지금과는 사뭇 다른 한폭의 그림 같은 로고네요. 애플 제품들의 디자인은 미려하다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이 디자인들은 한 남자의 감각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애플의 전 CDO, 영국인 조니 아이브죠. 그가 디자인한 아이맥과 아이팟, 아이폰의 디자인은 이제 애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1992년부터 애플에서 일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2001년 CEO로 되돌아오면서 그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애플의 디자인을 도맡았죠. 참고로 그는 애플 입사 전에 영국에서 욕조 디자이너로 일했다고 하는데 애플 제품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선이 아마 욕조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추측해볼 따름입니다. 이후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팀 쿡이 CEO로 자리 잡으면서 혁신적이지만 폐쇄적인 제품을 내놓던 애플에서 새로운 애플로 변화해 나갑니다.
대화면 스마트폰, 변화된 디자인의 iOS 등을 내놓으면서 판매량이 증가했고 회사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갔죠. 팀 쿡이 들어오면서 변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는 중국 소비자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짝퉁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중국의 정식 애플 스토어가 만들어지기 전 가짜 아이폰을 파는 가짜 애플 스토어가 중국에 있었을 만큼 중국인들은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이를 잡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화된 애플은 중국에서의 시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진출했는데 그 결과 한때 중국은 애플에게 미국 다음 가는 규모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중 분쟁이나 중국 업체들의 약진 등으로 인해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죠. 애플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자사의 모바일 운영 체제인 iOS와 macOS, 아이튠즈, 애플 TV, 아이클라우드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과 구글은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에게는 애플의 iOS와 맥북에 대적하기 위한 안드로이드와 크롬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과 애플이 라이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둘은 라이벌입니다. 반면 하드웨어 부분에서 애플은 삼성과 라이벌 관계입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은 현재 시장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인식되어 있고 둘 다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당당하게 2019년 2분기 기준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은 3위를 차지해서 점유율 면에서는 밀렸지만 여전히 스마트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두 브랜드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 중에서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에는 삼성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갑니다. 최근 출시되는 아이폰들에도 삼성의 디스플레이와 램 부품이 들어갑니다. 애플 제품이 잘 팔리면 경쟁사인 삼성의 매출도 올라간다는 게 재밌네요. 애플 스토어는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통 채널입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에 7개 매장이 생겨났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애플은 한국에 매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짐바브웨에도 있는 애플 스토어가 한국에 없다고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실기기 위치 추적, 애플카드 등 그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애플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잡스 사망 이후 계속 애플을 지칭하는 말은 혁신의 부재였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내놓았지만 사람들은 과거 애플만의 느낌이 사라졌다는 평을 내리고 있지요. 더 이상 혁신은 없으며 디자인만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잡스를 신봉하는 몇몇 사람들은 팀 쿡의 애플 운영이 애플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과연 애플은 이 비난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다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